안녕하세요. 제이크리에이터 팀 잡상인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수 비고쇼를 총괄하고 계시는 조성원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고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비고쇼를 물과 빛 그리고 소리 빅 오케스트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0m 정도 되는 대형 구조물에서 물하고 그다음에 불 그리고 뭐 조명이라든지 영상 이런 효과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 멀티미디어 쇼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2년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이제 비고쇼가 아주 큰 볼거리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그 영상이라는 게 요즘 영상 매체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지만 비고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케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을 느끼게 되면 사실상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TV로 보는 것과는 다른 감동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서들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서 예전보다는 관광객 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연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실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연을 위해서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이런 정부가 제시해주는 지침을 지키면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좌석을 좀 띄어서 앉는다든지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공연을 통해서 좀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의 문을 닫고 있기보다는 또 공연을 운영함으로써 작게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비고쇼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제 살짝 들어보니까 변화를 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인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해 들어서 사실 아리랑 공연에 작년 사실 8.15 광복절에 처음 시도한 거긴 한데 아리랑 공연에 태극기 영상을 좀 나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비고쇼에 하트가 나오게 하는 것도 저희는 어떤 거를 최초에는 기획을 했냐면 좀 세상에서 가장 큰 하트? 이렇게 스케일이 큰데 그럼 스케일이 큰 곳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그 매개체로 하트라는 게 좀 적절한 매체다 싶어서 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다른 감동을 좀 소소한 다른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이 공연 자체도 지금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연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공연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일단은 이 공연 시장이라는 게 뭐 국내도 크지만 사실 이런 멀티미디어 쇼는 어떤 세계적인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분야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분야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어떤 외국의 유명한 뭐 디자인 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도전을 해서 커리어를 쌓고 있다 보면 이런 공연 측면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공연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여수 비고쇼 같은 감동을 받았었던 공연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동을 받았던 쇼는 중국의 란저우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극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경극이었는데 길거리에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공연이었는데 한쪽에서는 분장을 하는 분들도 무대 뒤에 계시고 한쪽에서는 또 의상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의인분들 두 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앞에 직접 배우로 공연을 하시고 뭔가 이런 작은 공연 하나도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어떤 일종의 종합 예술을 완성시키려면 이런 아주 작은 공연도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합쳐져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사실 이런 작은 것에 감동을 좀 받아서 기회가 되시면 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진 점이 하나 있는데 국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또 해외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기획자분들도 계신지 궁금한데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가 어떤 이런 멀티미디어 쇼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해외 기술을 국내에서 받아들여서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공연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아니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사실 작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차이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 초격차 시대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 디테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작은 차이들을 포착할 수 있고 그 작은 차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사실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어떤 차이를 또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기가 사물을 바라보는 자세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조차도 약간 그 디테일한 차이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감동을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에 감동하는가를 포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연 기획을 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자격 요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J-크리에이터 팀 잡상인 김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